890cc 병렬 3기통 엔진을 사용하는 MT09를 베이스로 트레이서 9 GT 플러스라는 하이엔드급 파생 모델이 국내에 판매됩니다. 이 모델은 과거 국내에도 한창 인기를 끌었던 MT09 트레이서와 같은 모델인데요. 최신 업데이트된 디자인을 더하고 온갖 최신 전자장비를 덧붙여 미들급 어드벤처 투어러 중에서 가장 진보된 모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90cc 3기통으로 최고 출력은 119마력, 최대 토크는 9.5kg 포스미터입니다. 과거 MT09 트레이서를 시승했던 기억에 의하면 이 엔진은 중간 영역 RPM에서 부드러운 힘이 나옵니다. 압도적인 토크는 아니지만 괜찮은 토크가 발생되며 고회전 엔진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만 RPM에서 최고 출력이 나오는 엔진인 만큼 확실히 회전수가 높을수록 출력이 배가 되는 느낌입니다. 3기통 엔진이 대부분 이런 특성인데 4기통보다는 고회전 출력이 약하지만 대신 중간 영역대 토크가 조금 더 보강된 느낌입니다. 엔진음은 거의 4기통과 흡사하지만 약간 더 쇠막대기 같은 걸 붕붕 돌리는 소리가 나고요. 엔진 진동도 4기통보다 조금 더 굵직한 편입니다만 2기통에 비할 바는 전혀 아닙니다. 좋게 말하면 4기통과 2기통의 장점을 잘 믹스한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2기통의 호쾌한 토크발이나 4기통의 고회전 출력 모두 달성하지 못하는 형태이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모델은 온로드 투어러라는 점인데 그렇기 때문에 3기통 엔진의 이런 애매한 성격이 오히려 적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차대는 알루미늄 트윈스파 프레임으로 되어 있어 온로드 주행에 중점을 둔 구성인 점이 확연히 드러나고요. 서스펜션은 앞 130mm, 뒤 137mm 작동폭을 가지기 때문에 일반 도로에서 유턴을 만나도 부담이 덜합니다. 많은 분들이 서스펜션 스트로크를 가볍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점은 편안한 라이딩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스펙으로 꼭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무리 고가의 바이크라도 서스펜션 스트로크가 짧은 스포츠 바이크라면 조금만 도로 노면이 거칠더라도 온몸으로 충격을 흡수해야 하니 피로가 백가되니까요. 반대로 배기량이 낮은 엔트리급이라도 서스펜션 스트로크가 길면 생각외로 피로가 쌓이지 않습니다. 앞뒤 휠 사이즈 모두 17인치로 구성되어 있고 시트고는 820mm에서 835mm로 가변식 시트를 채용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시내에서는 낮게 바꾸고 투어 가서는 높게 유지하는 게 다리가 조금이라도 더 펴지기 때문에 장시간 라이딩에 쾌적하겠죠. 연료 탱크는 19리터로 투어러 치고 준수한 편이고요. 차량 무게는 223kg으로 일반적인 미들급 어드벤처 바이크와 비슷한 수치입니다. 자, 이제 전자장비를 좀 살펴볼 건데요. 이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이 전자장비의 총망라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으로 야마하 최초의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앞 차량의 속도에 맞춰 크루즈 속도와 가감속을 자동 제어하는 시스템이고요. 자동차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마찬가지로 차간 거리를 조절하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로 유지 기능은 없기 때문에 핸들은 꼭 쥐고 방향 전환은 스스로 해야만 합니다. 이 기능은 사실 두카티나 BMW 같은 유럽제 바이크들 상위 모델 정도 탑재된 고급 옵션입니다만 야마하에서 개발 생산 단가가 그리 높지 않은 미들급 멀티 플랫폼 제품에 이런 기능을 기본 제공한다는 건 참 고무적인 일인데요. 일제 브랜드 중에서 가장 진보적인 성향답게 가장 먼저 이런 첨단 기능을 도입한 것으로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조만간 다른 일제 브랜드들도 자급바다 하나씩 탑재할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효용성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장거리 투어 시 스로틀을 감은 채로 몇 시간 유지하는 것만 안 해도 얼마나 몸이 덜 피곤할지 생각해보면 있는 게 훨씬 좋은 옵션인 건 확실합니다. 거기에 더불어 계기판이 무려 7인치나 됩니다. 계기판이 큰 컷 치고 폰트들이 너무 작은 것 같기는 합니다. 디자인도 뭔가 화려하긴 한데 좀 조잡한 것 같기도 하고 마음에 딱 들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대형 사이즈니 용서할 만합니다. 진화한 3세대 퀵시프터가 기본으로 들어가서 기어 업다운 모두 클러치 없이 가능하고요. 시트는 메모리 폼과 같은 모양으로 밀도가 높고 장시간 주행시 피로도를 낮췄다고 합니다. 이건 앉아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겠네요. 조절식 대형 윈드스크린은 투어러에게 꼭 필요한 장비인데요. 무엇보다 스크린 사이즈가 순정인데도 이미 엄청 커서 업그레이드 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가야바젤 반능 동형 서스펜션은 관성장치에 의해 실시간 노면 정보를 탐색해 댐핑을 조절해 쾌적한 승차감을 유지해줍니다. 계기판을 통해 모드를 바꿀 수 있고요. 라이딩 모드는 스포츠, 스트리트, 레인 중 선택 가능하며 트랙션 컨트롤, 슬라이드 컨트롤, 리프트 컨트롤 등 개입 설정을 각각 별도로 세팅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히팅 그립이나 하드 케이스, 코너링 라이트와 센터 스탠드도 옵션으로 포함되어 있는데요. 독특하게 생긴 사이드 케이스에는 풀페이스 헬멧이 충분히 들어가는 크기라고 하고 탑 케이스는 얼핏 봐도 사이즈가 굉장히 커 보이네요. 국내 발매 가격은 1,748만원이고요. 얼핏 봐도 생각외로 합리적인 가격에 나왔습니다.
풀옵션 좋아하는 우리나라 시장 특성상 전자장비가 이렇게 가득 들어있는데 2천만원이 안된다는 건 자체의 기본 성능이 현저히 후달리지 않는 한 선호되는 패키지일 수밖에 없는데요. 저 역시 저런 디자인이나 엔진 특성이 큰 감흥이 없긴 하지만 가격 대비 전자장비가 워낙 빵빵해서 신기하게 보고 있습니다. 컬러는 단일 컬러로 실버와 블랙이 가미된 투톤입니다. 선택 불가하긴 하지만 고급스러운 컬러와 데칼이 마음에 듭니다. 경쟁 모델로는 스즈키 S1000GX, BMW S1000XR, 트라이엄프 타이거 660 등 어드벤처 느낌의 1772 투어러는 전부 해당되는데요. 무엇보다 이 모델의 최고 강점은 저렴한 가격과 풀 옵션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까지 어른다운 라이딩을 지향하는 로드 스포츠 미디어였습니다.